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지역은행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지역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프리장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빠졌었죠. 특히 나스닥 선물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빠지면서 우리 국장 열려있던 시간에 완전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정작 미장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하락 분위기가 금방 잡히면서 또 트럼프 입에서 호재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미국 주식들이 쭉 올려서 양봉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이기도 했지만 변동성이 있었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이 거의 마지막 고비다. 그래서 이번 주만 잘 넘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행히 종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 실적 발표와 또 매크로 호재를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높은 과세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관계죠. 솔직히 칼과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 중에 있는데 이 텐션을 한층 낮추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푸틴이 이 러시아의 푸틴 맞습니다. 이 푸틴이 일론 머스크에게 알래스카 터널을 제안을 했거든요. 또 이게 성사된다면 또 세계의 딜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 알래스카 터널에 대한 다음 회담은 부다페스트에서 잡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테슬라의 미래 확장 방향과 이 글로벌 인프라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상세히 정리를 해왔고요. 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해서 좀 편안하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세력들의 이 포지션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옵션 매수세가 다음 주에 있을 이 실적 발표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 뷰로도 11월, 12월에 지금 이 옵션 큰손들 포지션이 좀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테슬라 주가가 더 강하게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도 매크로 이슈도 뭐 한 대 때리고 주고받고 하고는 있지만 점차 이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번 하반기에는 테슬라 무조건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고팔고 소위 우리가 48이라고 하죠. 이 48을 반복을 하다가는 이게 막상 날아갔을 때 놓쳐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테슬라 본주의 가격을 세력들이 옵션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다음 주 10월 24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420달러에서 430달러의 푸드옵션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420이 여기고 430이 여기니까요. 자, 여기에 얘네가 지지선을 깔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깨도요. 420선, 430선 이 아래 떨어질 일은 좀 없을 것이다. 설사 떨어지더라도 금방 반등을 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옵션 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럼 이게 풋옵션이거든요. 그럼 콜옵션이 어디에 있냐? 콜옵션은 여기. 이 450달러 부근입니다. 450달러에 콜옵션이 잡혀 있어서 뭐 소위 말하는 지지저항선이 이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실적 전에 이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 박스 안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450달러에 있는 벽을 좀 강하게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유의미한 포지션이 포착이 됐어요. 자, 어떤 포지션이냐면 지금 10월인데요. 11월과 12월에 세력들은 500달러
그리고 520달러 위치에 상당히 많은 콜옵션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베팅을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수량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계약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500달러와 520달러에.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주 실적이 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단 큰 손들, 고래들은 테슬라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11월 21일이고요. 그리고 12월 19일 이때 좀 수량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1월, 12월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세력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매크로 환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세력들 포지션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실적이 다가오는 만큼 이 실적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가가 뭐 엄청 정석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할 때는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때도 그랬죠. 여기 10월 2일 470불 찍고 이때 무슨 발표가 있었죠?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려 컨센서스를 서프라이즈하는 49만 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초반에 급등하긴 했어요. 470불까지 급등을 했지만 실망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실적 발표 전 주요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 예상 답변까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이거는 영문 자료니까 제가 그냥 한글로 편안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신차 모델 출시 계획은 무엇이냐? 자, 테슬라는 언박싱된 사이버캡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형차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냐?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SUV와 이 픽업 트럭을 개발할 예정이냐? 자, 여기에서 예상 답변은 A는 소형차 모델 개발 안함, 사이버캡에 집중, 이게 있을 것이고요. B는 개발 안함, 당분간 현 모델 체계 유지. 그리고 추후 언박스드 공정을 활용해서 모든 모델의 공정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음. 하지만 당분간은 사이버캡에 집중할 예정. 자, 이런 예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로보택시 관련이에요. 최신 로보택시 지표. 예를 들면 차량 규모, 누적 주행거리, 완료 운행 횟수, 개입률. 이게 무엇이며 안전운전자는 언제쯤 퇴출될 예정이냐. 자, 고객 차량에 이 FSD를 배치하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냐? 자, 예상되는 답변으로는 차량 대수, 개입률, 누적 주행거리, 완료 운행 횟수 모두 다 이용 중이라는 답변이 있을 것이고요. 자, 예상 답변으로는 또 연말에 안전운전자 제거 예정이 있을 것이고요. 자, C는 제도적 제약이 있겠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앱 제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일반 모빌리티 모델 교육, 작업별 모델 교육, 음성 모델 교육, 제조 구현, 공급망 구축을 고려할 때 옵티머스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현재 어떤 과제가 있냐? 예상 답변은 우선은 대량 생산이 최우선 과제라는 답변이 있을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 메가팩, 파워월, 태양광 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 백로그는 얼마냐? 그래서 현재 AI 붐을 타고 테슬라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에도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냐, 계획이냐? 라고 했을 때 예상 답변으로는 향후 1년 이상 공급에 대한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공급할 것이다. 이런 답변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로보택시 확장 진행 사항을 공유를 해주는 거를 주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어떤 도시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냐. 자, 첫 번째 답은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로보택시 관련해서 길게 설명드린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좀 길어지니까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말까지 대략 절반의 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 다만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뭐 이런 답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FSD가
감독 없는 운전을 허용하게 될 때를 어떻게 예상하냐라고 했을 때 예상 답변으로는 내년을 예상한다 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자, 7번째는 HEW3를 HEW4로 교체하는 대신 새 차량으로 교환하는 곳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 모르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7가지로 크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테슬라 측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잘 설명을 해준다면 당연히 주가는 좋게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좀 재밌는 소식이 나왔죠. 자, 이겁니다. 이 사진이 베링 해협이거든요. 이 그림이.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 정부의 이 투자 특사가 푸틴을 대표해서 머스크의 터널 기술 회사인 더 보링 컴퍼니에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터널 뚫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한 내용인데요. 이 베링 해협 아래에 이 철도 화물 터널을 건설해서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터널 길이는 약 112km로 제한이 됐고요. 비용은 8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650억 달러 정도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기술로 이 650억 달러를 무려 80억 달러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더 보링 컴퍼니는요, 지하 터널 기반의 교통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터널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도시의 3차원 교통망을 만드는 기술적 실험장인데요. 이 보링 컴퍼니, 아직 완성된 대규모 도시 터널망을 갖춘 상태는 아니지만 몇몇 실험 및 운행 프로젝트를 운행 중입니다. 3가지 정도 우리가 볼만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 루프 프로젝트. 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아래에 1.7마일의 터널을 구축해서 테슬라, 이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의 차량을 지하 루프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식 운행 중이고요. 두 번째는 내슈빌 프로젝트가 있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터널 계획 중 하나로 내슈빌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약 10마일 터널 프로젝트가 발표됐고요. 자, 이것도 역시 초기 구간 완성 시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텍사스의 허스턴수로 터널 계획인데요. 자, 이것 역시 허스턴의 홍수 조절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폭우나 홍수 방지를 위해 터널을 굴착해서 물 흐름을 제어하는 용도로 이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콜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푸틴의 의중을 담은 특사가 와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푸틴의 의지가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베링 해협 아래 터널 프로젝트에 최종 OK 승인이 떨어진다면요. 이거는 단순히 터널이 아닙니다. 이게 테슬라의 이 확장 방향과 글로벌 인프라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요. 단순히 터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야 미국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루트를 만든다는데 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길이가 약 100km가 넘는 초대형 터널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 단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하겠죠? 에너지, 물류, 전력망, 데이터망까지 통합된 미래형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상에 일론 머스크가 참여한다는 건요. 단순히 이 일론 머스크의 기술력, 이 더 보링 컴퍼니의 기술력이 검증되는 걸 넘어서서 테슬라의 생태계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이 전 세계 네트워크, 인프라 네트워크 속으로 이 녹아 들어가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가 이 터널을 통해서 대륙간 물류를 오가고 메가팩이나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터널 내 전력 공급 인프라로 쓰이고 테슬라의 제품군이 이 자동차 회사 수준을 넘어서 국가 간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장은 테슬라를 단순히 제조기업으로 보지 않고요. 자, 이제 정말 글로벌한 에너지와 교통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도
뭐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젝트의 현실성이라든지 정치적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푸틴과 뭐 트럼프가 그렇게 사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터널은 이런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추진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문, 금이 간다면 주가가 단기 급등은 한 것까진 좋았지만 단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실제 시공이라든지 에너지 공급, 기술 자문,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참여만 확정이 되더라도요. 테슬라 기술이 국가 기반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이 상징적인 신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다페스트에서 향후 또 논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팔로우업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지금 주말 사이에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 알래스카를 굉장히 개발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유에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이 왜 심해졌죠? 근래에 들어서 전부 다 AI 때문입니다. AI 별명이 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트럼프는 그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온갖 걸 다 지금 다 끌어쓰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에서 뭐 원전이라든지 심지어 본인이 싫어하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끌어써서 이 에너지 전력을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가 굉장히 잘 나간다. 최근에 100% 넘는 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부족 현상에 기인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테슬라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 에너지 부분만 따로 떼도 몇 년 안에 이 3트릴리언 이게 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간과할 수는 없고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테슬라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거는 올 4분기를 기점으로 또 확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사업부 4분기가 또 성수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옵션 매수세도 그에 맞춰서 세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단기 목표치는 450불. 450불 다음에 이제 넘어서면 그 다음 스텝은 500불이다. 실제로 세력들이 500불, 520불에 세팅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도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도 전부 다 테슬라 개별 악재가 아니라 매크로 때문에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매크로 환경도 점차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10월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QT 중단하겠다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개별 실적 재료 모멘텀, 향후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월가의 애널들도 이 평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때 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판단이 좀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좀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같이 공유받아 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향후에 목표가 어디까지 좀 끌고 가보고 싶다.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링크가 하나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제가 구독자 혜택을 좀 넣어놨죠. 3가지 넣어놨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이 타점
테슬라 옵션 기반으로 타점을 잡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최신 분석 자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핵심 내용들, 다 못 담은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무료라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다거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옵션 제가 분석해드리는 거라든지 이 테슬라 관련해서 최신 이 애널리스트들 자료들 전부 다 유료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다 유료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엄청 비싸요. 이런 최신 자료들 제가 좀 예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좀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010 땡땡땡땡 쓰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시간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신청하는 것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만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솔직히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이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가운데에 제가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여기서 이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갖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2의 팔란티어,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10배거가 어렵지는 않아요. 국장에서 10배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자, 미국은 내가 종목만 제대로 분석해서 잘 잡아놓고 이걸 둔다면, 그대로 끌고 간다면 내 계좌 10버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내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여기 체크하셔서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무료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다음 주에 우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옵티머스라든지 FSD에 대해서 좀 더 디벨롭된 내용들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린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수록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